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내산 직장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장인 결혼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.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한다면서 청첩장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결혼 스토리를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소개팅만 30몇 번을 받으셨어요. 근데 그 와중에 느낌이 확 와닿는 삐양새를 못 만난 거예요.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났던 괜찮은 사람이 그분이랑 너무 이게 티키타카도 잘 맞고 삐양새여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해서 그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. 너무 축하한다.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 너무 부럽다. 나도 결혼하고 싶다.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잘 돌아왔죠. 그런가 동시에 얼마 전에 무슨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대한민국의 솔로가 1000만이 넘는데요. 그러니까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는. 그래서 다행이다.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. 나 아직 괜찮네. 휴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 결혼하기 싫어. 결혼하면 내가 손해.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결혼하면 좋죠.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결혼을 못한 게 맞아요. 네, 결혼을 못했습니다. 저는 제 딴에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소개도 정말 열심히 받아봤고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 소개팅 썰 말고도 제가 그 외에도 소개팅을 좀 몇 번 받았었거든요. 네, 소개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저보고 자꾸 기독교인이 되자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자고 하면서 자꾸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기도 전에 기독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못 만난 적도 있었고요. 어떤 분은 만났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싫었는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전에 8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대요. 그래서 그 8년 만난 여자친구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 만나면 진득하게 오래가는 사람이다.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계속 쭉 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안정적인 사람을 찾는다면 봐도 그건 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만날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왜 전 연애를 훈장처럼 얘기를 하냐고. 아니, 이 말 자체가 그냥 나를 차주세요. 약간 이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, 제 귀에는. 그게 무슨 자랑인가. 8년 만났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 8년의 연애를 자기 스펙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만나면 오래 만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도 되게 별로처럼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30대 초반에 만난 사람이 있긴 했었어요. 내가 이때 아니면 절대 사람을 못 만나겠지. 지금 빨리 만나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.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사실 제가 만났던 이유는 그거였어요. 성실해 보이고 사람이 진득해 보이고 현실 파악하면서 티키타카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랑은 잘 대화가 통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너한테 호감이 가니까 너 나랑 만나볼래? 제가 그 남자애한테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뭐 만나겠대요. 근데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모든 데이트 비용은 항상 제가 냈고요. 네. 그래도 왜 돈을 안 내니? 데이트를 할 때는 반반씩 보태든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, 자기는 여자들이 항상 떠받들어줬대요. 자기는 늘 만인의 사랑을 받는 남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네가 만인의 사랑을 받아? 네가 그 외모는 아니야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 연인인데 어떻게 나를 왕자님처럼 떠받들어주지 않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결국에는 하루 이제 만났던 날에 아침에 카페에 간 것도 제가 사고 점심도 제가 사고 저녁도 제가 샀어요. 근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편의점에 들러서 자기가 콜라를 꼭 먹어야겠대요.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들어갔어요. 그 친구는 콜라를 놓고 제가 어디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. 당연히 그 친구가 계산을 할 줄 알았어요. 하루 종일 내가 냈으니까.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내자면서 카운터에서 뒤에 사람들 다 서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비켜. 내가 낼게. 하니까 지가 내가 원래 내려고 했었어.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싶어서 헤어지자 하고 깔끔하게 그냥 딱 선을 그었거든요. 그 이후로 몇 번씩이나 연락이 오면서 핑계가 진짜 대단했어요. 막 자기는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, 그러니까 만인의 사랑을 받았을 법한 외모와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망상증 환자거나 아니면은 착각이 진짜 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는 만인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항상 여자들이 자기한테 이제 계산을 해줬으며 어떤 여자는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제발 내가 사게 해달라고 부탁한 여자도 있었다. 그래서 당연히 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너를 위한 길인 줄 알았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
아 진짜 도라이구나. 확실한 도라이구나. 그러고 이제 거절을 쳤죠. 그 이후에도 연애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연애를 했지만 저랑 잘 맞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분조장이어서 식당 종업원한테 뭘 시켰어요. 근데 연인이면 맛집을 잘 가잖아요. 맛집을 찾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돈적인 걸로는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. 그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든다. 서로 이제 잘 계산하면서 티키타카 맞아가면서 연애를 했는데 제가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집안은 약간 로얄 패밀리고 되게 잘 나가고 멋진 집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친구들도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애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정도 버는 애가 아니거든요. 현실적으로 내가 알잖아요. 근데 특히나 식당에서가 진짜 대박이었는데 종업원한테 뭘 시켜요. 맛집을 잘 가니까 연인끼리는. 종업원이 안 오면 책상을 주먹으로 탁 치면서 저기야 막 이래요. 남자애가 갑자기.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은 아이씨 이것들이 다 나 무시하네?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니까 바빠서 식당 그 종업원들이 서빙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. 맛집이나 이런 데는 만석이니까. 근데 자기가 물티슈 달라고 한 게 너무 늦어지니까 이렇게 구퉁치면서 자기야 이것들이 나 무시하네?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렇게 식당에서 화를 몇 번씩 내니까 제가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. 무기력해지고. 지금 와서는 그런 사람은 그냥 집 가는 길에 차단을 할 텐데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나이가 어렸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지? 저도 그런 사람은 또 처음 보니까. 그러더니 뭐만 하면은 너는 나한테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어. 막 이런 식으로 애가 막 약간 도라이같이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결국에는 그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. 그게 못 만난 게 맞아요. 저랑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었고 아니 어떻게 골라도 어떻게 이런 애들만 골랐지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남자만 만나면은 다 너무 특이했어요. 다 너무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내 팔자가 센가 보다. 제가 어디 가서 사주 봐도 남자 만나기가 힘든 사주라고 나오거든요. 못 만나는 팔자인가 보다. 내가 한 40살 됐는데 그때도 남자가 없다? 없으면 그냥 없는 거야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우게 됐습니다. 억지로 만나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막 이상한 험한 꼴만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서는 큰 오류가 또 있었습니다. 정상의 범주가 아닌 사람들을 급한 마음에 억지로 만났어요. 만나다 보면은 맞춰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나 만난 게 맞아요. 이 부분만 없으면 돼. 확 만났더니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와서는 딱 만나서 대화 몇 번 해보고 이 사람 괜찮은지 봐보고 근데 나랑 티키타카도 잘 안 맞고 가치관도 잘 맞지 않으면은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.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그것 때문에 더 결혼을 이제 못하게 된 것도 있죠. 연애 자체도 힘드니까. 그래서 지금은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잘 안 만나요. 왜냐하면 소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. 서로 속이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만나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. 그러면은 그 힘든 상황에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치면은 진솔한 대화가 어렵죠. 계속 뱅뱅 도는 겉만 도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딱히 나를 이해해달라고 바라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100% 이해해주지도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소개팅도 점점 불편해지게 되더라고요. 자만추를 추구하게 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로 된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막 이럴 때는 진짜 더 발등에 불똥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한창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직장 동료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기혼자들 틈에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미혼자들 틈에 있으면 결혼을 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. 제가 사람을 좀 잘 타는가 봐요. 뭐 어쩔 수 없죠.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혼자다. 그러면 그냥 저는 혼자인 겁니다. 네. 근데 티키타카 잘 맞는 사람 만난다. 그럼 좋죠 또. 예. 그런 게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진지한 주제를 얘기한답시고 제 푸념이나 늘어났는데요. 이런 그지 같은 푸념을 들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제 인생에서는 나름 깨알 추억들이에요.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열받겠냐? 열받게 한 적은 있죠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그런 기억들을 내 인생에서 지울 것이냐? 했을 때 지우고 싶은 기억은 아닙니다. 그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놈들만 아니면 된다는 있으니까 사람은 정말 조심해서 만나야 되는 거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해준 사람들이라서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인생에도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결혼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. 결혼을 저처럼 안 하신 분들도 인생은 꼭 거기에만 행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모두 즐겁게 살자고요. 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.
해야지. 다음 달에 또 그 결혼식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언제 결혼할래? 이렇게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.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. 저도 너무 힘드네요. 마음 아파. 이렇게 얘기하면 불쌍해서 더 이상 얘기 안 꺼내겠죠? 어찌됐든